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란에 억류돼 왔던 한국 케미오의 선원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란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원들의 귀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선박과 선장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달 4일 이란에 납포된 한국 케미오의 선원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원들의 귀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박과 선장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양 오염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발표는 어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전화 통화를 한 이후 나왔습니다. 두 나라 차관은 이 통화에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이 우호 관계를 회복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원 석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결국은 동결 자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장을 제외한 한국인 선원 4명과 미얀마와 베트남 등 외국인 선원 15명의 귀국 절차 등을 선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케미오가 해상에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여서 선박은 물론 적재된 석유화학 제품 관리를 위해서는 선원 일부의 잔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태풍 위험 있을 경우에 항상 대피를 해야 되기 위해서 기본 선원이 최소 승무정원이라는 게 한 13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얀마 선원 11명의 경우 자국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공항이 폐쇄된 상태여서 귀국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당진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와 관련해서 밤사이 2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공장 단지 안에 있고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근 업체 근로자 등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더 나온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확진이 됐습니까? 네, 충남 당진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와 관련해서 밤사이 확진자 21명이 더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먼저 어제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이 경기도 용인에서 확진된 뒤 해당 검사관이 도축 검사를 하려고 들른 닭고기 가공업체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직원 21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집단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확진된 이들은 지난달 말 검사관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닭고기 가공업체가 공장형 가공단지 안에 있어서 인근 업체로도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8개 업체 근로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고 확진자 21명이 더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관리센터는 오늘 역학조사관을 업체에 보내 정밀 역학조사와 환경검체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충남 천안에서도 자발적 검사를 받은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전에서는 돌봄센터 이용자인 8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모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분석 결과 18세 이하의 연령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고 전파력도 낮다는 건데요. 등교 수업 확대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는 코로나19 감염의 감수성과 감염력이 낮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입니다. 같은 노출인데도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은 29%인데 코로나19 환자 중에선 8% 수준입니다. 학령기 연령층에서 감염이 적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입니다. 국내 확진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만 18세 이하 확진자는 전체의 8.9%에 그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만 18세 이하 연령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는 전체 평균 발생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이며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12세까지의 감염 경로를 봐도 가족 내 전파가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교육시설 내 감염은 5% 내외에 그쳤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무조건 학교 문을 닫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력 결손 등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미래에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방역 정책을 보고 아쉬운 것은 그 정책의 자꾸 성과만 이야기하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닫는 데 따른 그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다.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이 나온 가운데 다음 달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매일 등교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령기에서 가정 내 전파가 많은 만큼 부모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우리 국민의 81.3%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했는지 묻는 항목엔 절반도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서병립 기자가 전합니다. 현 거리두기 체계는 3차 유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1.3%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다는 국민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핵심 조치들의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4명 중 3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긍정적인 답변이 70%를 넘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했는지 묻는 항목엔 절반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다 동의를 하는데 공정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만 팽팽하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당연히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절반 넘게 없다고 답했고 의향이 있다는 22.5%에 그쳤습니다. 향후 유행 차단을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이나 제한보다는 개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4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으며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다는 의견이 44.9%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 그러니까 선별과 보편 지급의 동시 추진을 정부 그리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 이 대표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며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별과 보편을 합해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3법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복지 구상도 처음 밝혔습니다. 학업, 사회진출 등 생애 주요 시기에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특히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을 40%까지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이후에 지급돼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복지 확충은 환영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이렇게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원금을 위한 추경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고 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재정은 풀겠다는 얘기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오현태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SNS에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에 마무리된다. 2월 추경 편성은 이르고 필요하면 3월 논의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입니다. 방역과 경기, 재정 상황 등 감안해야 할 게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보편 선별 지원을 모두 협의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정을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말을 써가며 재정 확대와 4차례 추경 편성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흘러나오며 이른바 슈퍼 추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재정당국으로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필요할 땐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년간 사실상 여당이 주도를 하면서 제안을 넘어서 이게 지금 어떤 압박 내지는 강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고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4차 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정부 간의 협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던 양측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올해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란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33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84명, 경기 107명, 부산, 인천 각각 18명이고 충남 35명, 전북과 경북이 각각 10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20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6명 늘어난 1,441명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자칫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기재부와 농식품부에는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민생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전국의 방역 현장에서 공중보건이 2천여 명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류란입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비판한 내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어제 오후 주일 한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3.47포인트 상승한 3,140.28에 코스닥은 3.71포인트 오른 967.5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집결해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을 위협한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주가 애플카 협력 기대감에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특히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의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연이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3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미 증시에서 게임스탑 주가 폭등을 두고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져야만 이득이 생기는 공매도 세력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본인의 증권 계좌를 보여주는 베너버 씨. 평가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 우리 돈으로 10억 여원입니다. 최근 증권가에 화제가 됐던 게임스탑 주식 덕분입니다. And I knew I was going to make money, but I got lucky with how it actually unfolded. 배터리 상점 점원인 31살 베너버는 비디오 게임 소매 회사 게임스탑의 주식과 일부 옵션을 샀는데 주가가 폭등해버린 겁니다. 흔히들 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사 모으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는 바람에 공매도했던 기관 투자가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스탑 주가 폭등을 개인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월스트리트는 세금으로 구제 금융을 받아 살아났고 개인 투자자들은 막심한 피해를 보았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제2의 도시인 앙베르 시내에 두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도로 옆을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클레르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유모차에 태운 인형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3가지 전기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 약 7.5km를 걸으면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합니다. I have a child myself, and I worry that she has to grow up in a very polluted city, and that it might affect her health on the long term. 앙베르는 교통량이 많아 유럽에서 마드리드 다음으로 이산화질소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앙베르 대학 연구진은 올 11월까지 클레르 프로젝트를 벌여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get citizens involved into science. One way is, of course, that you can extend your data set, but more importantly probably is that they have become very aware of what is going on. 유엔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중국 전통 무술의 명예를 어지럽히는 가짜 무술 대가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명성이 자자하던 한 중국 전통 무술 대가가 격투기 애호가와 벌인 실전 장면입니다. 하지만 4초 만에 KO를 당하고 30초 동안 3번이나 쓰러져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중국 전통 무술계는 이처럼 대가 행세를 하며 돈만 벌려는 가짜 고수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这样呢，就确实在私下里边呢，给一些武术的爱好者、习练者，特别是 그래서 당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술 문파 전수자 또는 창시자라며 대가 행세를 하는 가짜 무술가를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짜 문파를 앞세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고소 행세를 하는 등 총 10가지 내용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원피스 등 일반 옷으로 만들어주는 패션 디자이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 기모노를 해체해 만든 드레스입니다. 형태는 사라졌지만 기모노 특유의 화려한 문양은 그대로입니다. 일본 사가현 아리타초에서 40여 년간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는 가네타케 씨의 작업입니다. 가네타케 씨는 디자인부터 재단과 봉제까지 모두 자신의 손끝으로 완성하는 디자이너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추억이 깃들어 있지만 입을 기회가 줄어든 기모노를 일반복으로 만들어달라며 그를 찾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여성이 자신의 약혼식 때 어머니와 함께 입었던 기모노로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여성과 논의한 결과 기모노를 원피스와 코트로 만들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옷. 그녀는 기모노에 담겨있던 어머니와의 추억이 새로운 코트와 원피스에 깃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이 자리에서 미얀마 군부를 강도롭게 비판하며 군부가 치르겠다고 밝힌 총선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원격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미얀마 군부의 수치 고문 구금과 비상사태 선포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수치 고문을 비롯해 구금돼 있는 정치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Condemned the recent steps taken by the military, and she urged council members to collectively send a clear signal in support of democracy in Myanmar. This turn of events was surprising and shocking. 로이터 통신은 버기너 특사가 군부가 추진 중인 총선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보리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는 총선을 새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nd we welcome the role of regional partners, including ASEAN, to resolve this crisis. Discussions will continue among Council colleagues on next steps. I certainly hope that we'll be able to speak with one voice. 미국 정부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한다며 군부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전면 재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and the world to support respect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Burma, as well as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overturning Burma's democratic transition. 그러면서도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히앙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핵 비박산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각종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는 물론 핵 억제력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 동맹국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부터 제한적인 핵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내놓은 언급들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해선 확장 억제란 개념도 사용했습니다. That extended deterrent has a nuclear component. There are allies who very much rely on the United States' nuclear assurances. 확장 억제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술 및 전략 핵 대응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확장 억제가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발에 눈을 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도 늘고 있다며 당면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로의 회기 정책에도 관여한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중부군 사령관 출신으로 야전 경험이 좀 더 많은 만큼 힉스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국방부 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안보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한 창원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수소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탑승자에게 실시간 운행 정보와 주변 상가의 할인 정보까지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창원 도심을 오가는 버스.
겉모습은 기존 시내버스와 비슷하지만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로 운행하는 수소버스입니다. 운전자 앞유리에는 정차 시각, 전후 버스와 운행 간격, 정체 구간 등 실시간 교통정보가 표시됩니다. 버스 유리창에는 전체 노선도와 현재 위치, 수소버스의 공기 정화량이 나타납니다. 또 정류장 주변 할인 정보 등의 광고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국내 첫 실증 운행에 들어간 스마트 수소버스에는 이처럼 위치 기반 서비스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들이나 또는 운전 기사분들한테 전달함으로써 그 운전 운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그 고객들이 쉽게. 현재 창원에서 운행 중인 수소버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28대. 창원시는 내년까지 이 같은 스마트 수소버스를 90대에 도입하는 등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을 스마트 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착공 예정인 수소 모빌리티 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첨단 미래차 연구에 집중할 전략입니다.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보관, 운반, 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서 전 산업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산업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창원시의 수소버스가 디지털 기술과 접목돼 스마트 교통수단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오늘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춘이지만 아침에는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저녁부터는 눈도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9.4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아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곳곳으로 눈이 확대됐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눈이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에는 3에서 10cm, 그 밖의 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퇴근길은 물론이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안가와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에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지만 눈이 그치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의 변동폭이 매우 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